네, 이번 주가 KBS가 마련한 안전한 대한민국 특별주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 시간엔 택배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계속 힘쓰고 계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활약하시는 모습은 제가 TV를 통해서 익히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자, 기회 주셔서 고맙고 네. 제가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택배 노동자 그 과로사 문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택배 노동자 중에 모두 14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그동안에 조명을 못 받다가 지금 조명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건가요? 그동안에 조명을 못 받은 측면도 있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물량이 30-40%가 늘어나니까 이분들 업무가 폭증해서 네. 갑자기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국회의원님들이 낸 자료 보면 7, 8분의 과로사가 있었습니다. 아, 지난해도요? 예, 있었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에만 14명이니까 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로계약 관계나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과로사가 아닌 것으로 사실 예, 그냥 예를 들면 자연사나 또는 네. 뭐 지병으로 그냥 분류돼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리점에서 숨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 사태가 너무 충격적이고 무엇보다 택배는 지금 비대면 시대의 필수 노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존경과 응원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미안해서 택배를 못 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메시지가 뜨면 문을 열면 집 밖에 와 있어요. 예, 예. 예전에는 뭐 두드리고 인사하고 맞습니다, 하는 그런 맞습니다.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만큼 예.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저께 정말 이건 실한데요. 12시쯤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누군가 쏜살같이 뛰어나가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택배 기사님인데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요. 네. 얼른 뛰어서 차로 옆동으로 가시더라고요. 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기사님들이 이미 9월 달에 이렇게 추석 물량이라든지 코로나 물량이 폭증하니까 이게 제가 9월 달에 했던 캠페인입니다. 네. 이대로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아, 소장님이 들고 다니셨던 예, 거예요? 같이 이제 택배 노동자들 네. 같이 9월 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제일 힘든 게 새벽부터 나가서 분류 작업을 7시간, 8시간까지 하는 거니까 네. 제발 그거라도 추가로 인력을 뽑아서 업무를 줄여달라. 그러면 국민들이나 청년들 일자리도 10,000개 정도가 생긴다라는 굉장히 공익적이잖아요. 과로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최근에 과로사 하신 우리 CJ 택배 노동자님이 준비한 저 너무 힘들어요가 네. 우리 국민들 가슴을 찢게 만들었던 이 유서가 나온 겁니다. CJ 대한통운이랑 그다음에 롯데택배랑 로젠택배에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유서가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과로사는 안 되겠다. 택배 노동자 힘내세요. 대신에 시민들이 행동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는 그동안은 택배 노동자들이나 이제 노동인권단체들이 주로 대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시민단체들까지도 최근에 대책 일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택배와 마트 노동자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모임, 일반 직장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며칠 전에 숨진 택배 기사가 권리금하고 보증금을 내고서 택배 일을 시작했다라는 네. 그런 뉴스를 썼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택배 기사들이 저런 거 내고 하나요?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저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권리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임대차 보증금. 근데 택배는 관행적으로는 예전에 그런 게 많이 남아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로젠 택배라는 일부 택배에서 이런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로계약으로 노동상권이 보장되는 분들이면 권리금을 낼 리가 없잖아요. 네. 자영업자로 내몰려 있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내몰려 있으니까 그 구역이 좀 돈이 되는 구역이다. 권리금 내고 들어와라. 그래서 권리금 받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던 네.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로젠 택배 중심으로 일부 남아있는 거 확인했고 네. 이참에 우리 택배 기사님들 과로사 문제 확실히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당한 관행도 없애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힘들었던 거 맞고요. 네. 또 심지어 계약에 보면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도저히 힘들어갖고 그만두려고 하면 위약금까지 물리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편의점주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문 닫으려고 하는데 위약금 몇 천만 원 물려서 많이 이슈화 됐었죠. 그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번에 비슷한 케이스인데
국민들에게 정말 귀중한 노동을 해주신 분들이 이런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아주 특단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으니까 대답을 좀 짧게 예, 예. 해주시죠.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택배 노동자가 나중에 뭐 다치거나 숨졌을 때 산재가 돼 있으면 예. 보상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산재가 안 되는 이 택배 노동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CJ대한통운만 해도 산재 가입률이 64% 가입이 안 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예. 그러니까 35% 정도만 가입된다는 건데, 자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직장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직장인들은 그냥 우리가 근로계약을 하자마자 4대 보험이 의무로 되고 네. 퇴직금이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보험료들은 회사하고 저하고 반반씩 나눠 네. 내지만 4대 보험 중에 산재는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회사가 100%를 냅니다. 네, 이 경우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런데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긴 해놨는데 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라고 하는 예외제도를 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인 대리점주나 온청이나 또는 일부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 당장 300만 원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보험료를 아끼자 하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을 종용하거나 강요하거나 유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면서 실제로는 산재보험 전체 택배 노동 5만 명 중에 가입자가 7천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뼈 빠지게 13시간, 14시간 일하고 산재 당해도 본인이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황당한 구조로 놓여 있는 것이고 유가족들은 어떠한 도움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산재 노동자들 요구사항에 보면 택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재가 적용이 안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산재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이걸 외로 하면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모든 땀을 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있어서 불의로 실업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불의로 사고를 당하면 산재급여를 주는 게 문명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기업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 네. 해결책을 봤더니 분류 지원 작업에 4,000명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뭐 이런 것도 내놨고 산재보험 100%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라는 안을 내놨는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권고하겠다라는 거고 예. 보고 언뜻 보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택배 노동자들은 예. 또 처음이라 의미 있는 또 진전으로 또 받아들이기는 하나 봐요. 맞습니다. 그동안 워낙 이 오전 내내 17시간은 공짜 분류 작업, 네. 그거 하면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또 하루에 400개 안팎의 물건을 나르니까 밤 11시, 12시까지 나르게 된 거거든요. 네. 1, 2분에 하나씩을 나른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산재로 쓰러지시는 건데 그래도 업계 1위이고 점유율 50%인 CJ대한통운이 몇 개를 나르냐면요. 분기별로 4억 개를 나릅니다. 1년에 네. 16억 개를 나르는데 이곳에서 4,000명의 분류력을 정식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택배 기사님들은 분류업하고 배송업은 철저히 분리된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만 단계적인데 이걸 너무 늦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4,0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이미 1,000명은 뽑았으니까 3,000명만 더 뽑으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국내 일자리도 4,000개, 우체국도 3,000명을 더 뽑겠다 그랬거든요. 분류 작업으로. 그럼 벌써 7,000개. 나머지 택배사들까지 분류 인원을 뽑으면 10,000개 정도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의미도 생기고 기사님들은 당연히 새벽부터 그 분류 작업하는 게 없어지니까 과로가 확 줄어들죠. 이제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다만 우리 과로사 대책이나 택배연대 노조에서도 산재 적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권고만 하겠다고 돼 있으니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정부와 국회에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거로 해주고 직장인들은 그동안 산재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50%를 산재보험료를 내게 했어요. 네.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네. 이건 회사가 100% 내는 거 맞는 거죠. 산재보험료. 왜냐하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친 건데. 그 관련해서 국회에 이미 산재보험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고 예, 하니까 맞습니다. 노웅래 의원이라는 여러 결과가 분들이, 나오면 아마 긍정적인 또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지금 옆에 봤더니 지금 상자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택배 노동자들도 그렇고 또 좀 물류 노동자들도 그렇고 예. 상자에 저렇게 구멍을 뚫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게 오래된 요구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벌써 최근 나온 게 이게 아니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시작됐는데요. 네.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존중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구멍 하나만 뚫어줘도요. 네. 이 무게에 40%가 덜 무겁게 느껴진답니다. 바닥을 안 들고 예, 거기 손잡이에 실제 손을 넣으니까. 10kg짜리를 들면 요거 뚫어놓으면 한 6kg 정도로 느껴지고요. 네. 근데 이 바닥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들잖아요. 허리도 많이 마트 수그려야 되고요. 노동자들이. 근데 또 이 박스들이 그 물에 안 젖게 하려 살짝 코팅 처리되고 아하, 힘을 더 줘야 미끄러우면 되는군요. 사실 10몇 킬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마트 노조에서 조사한 바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70%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게 마트 노동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느냐.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해보고 우리 이사해보고 또 사무실에 짐 옮길 때 박스 많이 담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이렇게 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택배 기사님들 집에 올 때 보면 이렇게 박스를 여러 개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트 노조에서 지금 몇 년째 요구를 하는데 마트 회사들이 듣질 않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너무 슬픈 일이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해 추석, 올해 추석 이렇게 명절 때마다 지금 마트 앞에 가서 제발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 제가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비대면 시대의 필수 노동자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가장 우리 귀한 노동하는 분들이 일단 보건의료 인력, 네, 네. 그 다음에 택배 배달, 그 다음에 마트 노동자들인데 이분들 필수 노동자로 분류해가지고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네. 손잡이를 뚫는 매뉴얼을 12월 달에 이제 제공하겠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12월은 너무 늦고요. 전 노동부랑 국토부 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동부하고 국토부에서 이 말 잘 듣고 빨리 좀 조치가 호소드립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 예. 같고요. 자, 이렇게 다음 주제로 펀칭만 뚫으면 되거든요. 옆에다가. 예.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세요.